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그 세계 속의 한국 또 한국 국제 소식 알아보는 세계와 K 시간입니다. 오늘도 문재인 평론가 알파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네. 우리 변호사님은 네. 이 시간을 함께하시면서 어떻게 국제 뉴스에 대한 지평이 조금 넓어지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네. 많이 찾아보기도 합니다. 오. 예, 그래서 또 오늘 같이 이렇게 알파고가 와 있어야지 좀 안정적인데 알파고가 자주 외국에 자꾸 나가서 다음 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중앙아시아 가야 됩니다. 아, 중앙아시아는 또 왜 가십니까? 카자키스탄, 타지키스탄, 오즈베키스탄. 예. 스탄. 네. 네. 뭐 어떤 취재가 있습니까? 등등. 등등. 네.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계기가 있습니까, 평론가님? 아니요, 저희가 그래도 네. 이렇게 나와가지고 매주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이런 얘기들이 정말 실제로 도움이 될까? 되죠. 사실은 늘 걱정이 되거든요. 도움이 되고요.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의 일도 중요하지만 국내 일도 중요하지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 대선이 제가 제일 관심이 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네. 전쟁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 먼저 좀 해봅시다. 지난 16일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발생했어요. 네. 근데 상당히 6.0 지진이면 매우 큰 것 같은데 현재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알파고? 분위기가 좀 살짝 쌀쌀하긴 한데 근데 이제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거기서 한 차례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2월에. 지난 2023년 아. 2월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무너질 건물도 다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무너질 건물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대충 남았던 건물들도 다 정부가 이제 없애버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지진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덜 살벌하죠. 덜 살벌하다. 네. 이 말 덜 살벌하다. 자, 그나마 그래도 한번 했던 곳이라 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 발생 피해가 좀 적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중동 얘기 해보죠. 좀 지금 충격적인 소식인데 이스라엘이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하마스 지도자 시나르를 재기어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그 사진이 나왔는데 네. 사진이 나왔어요. 그거 보셨어 그 사진? 예. 그 사진이 일단 너무 좀 살짝 잔인한 사진이었어요. 그건 진짜 유튜브에 올리면 이거 무조건 너 딱 걸려요. 그 정도로 시나르 사망 사진이 공개된 사망 거예요? 현장 예. 사진이 공개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당시 시나르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동영상도 공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진짜 그런 건 좀 공개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아하. 근데 아마도 이제 의도적으로 공개를 하겠죠. 심리전을 위해서 공개를 했을 겁니다. 니들이 그렇게 니들의 리더십 사라졌어. 그리고 네. 니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시나르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봐둬라. 이런 의미로 네. 왜냐면 이 전쟁이 시작하니까 한 일주일간으로 신화를 죽었다는 설들이 있었는데 네. 또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이스라엘에 계신 분들의 단톡방에 있어요. 근데 유태인 분들이에요. 네. 이제 또 나왔는데 이번에 뭐지 했더니 또 사진이 있더라고. 아. 근데 저는 사진을 봤는데 키가 너무 비슷해서 아. 얼굴도 이미 비슷한데 키까지 너무 비슷해서 이번에는 확실히 사망했나 뭐지 했더니 한 몇 시간 지나가니까 외교부하고 이제 국방부에서는 공식 발표가 나왔죠. 지금 DNA 검사를 했다고 하죠. 전쟁 안 끝났다라고 네타냐후 총리는 얘기했고요. 네. 지금 하마스 타격이 좀 크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사실 왜 이스마일 하니에하고 하니에. 그 하니에가 사망했을 당시의 충격이 사실은 저는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나르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같은 하마스 수장 네. 요 느낌이지만 하니에와 시나르가 차지하는 위상이 굉장히 좀 달랐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하니에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그 가자지구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고 시나르 같은 경우에는 늘 사진에서 보시면은 표정이 없어요. 저 사람은. 표정이 이 사람은 늘 이 표정이에요. 무서워요. 약간 저 표정이에요. 항상. 인생이 23년 정도는 다 감옥에 있었으니까. 있으니까. 감옥 표정이네요, 그러면. 네. 예. 네. 그래서 아.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이 시나르의 사망을 발표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네.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맞나요 또? 예. 저는 맞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분이었냐면 이제 소식 와요. 형, 박지훈 변호사는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슴도치 같은. 아 그래? 일로 와. 너 이스라엘 간첩이지? 네. 바로 거기서 죽여요. 아하. 그래서 직접 제거한 사람이 한두 명이 있어요. 본인이 직접 제거한 사람이. 시나르가. 예. 예. 아 근데 이제 중동 전쟁을 또 보면 이게 협상이 앞으로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 하거든요. 전 오히려 더 수월하게 오히려 저 오히려 수월하게 될 수 있다고 봐요.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보면 네. 그 한의회 때는 보시면 그래도 좀 약간 협상의 시도들이 있었는데 한의회 죽고 이제 시나르가 들어오니까 그 덜 안 됐거든요. 아하. 그래서 오히려 이제부터는 다시 좀 약간 협상에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지금 나타냐후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이렇게 크게 벌렸는데 이제 조금씩 이 전쟁을 마무리하려면 야 네.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벌렸어라고 물어봤을 때는 성과를 보여줘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은 나타냐후한테는 성과를 보여줄 시나르 만한 제거가 예 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전쟁이 또 바르게 좀 약간 마무리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짧게 대선하고도 연관이 있는 겁니까 시나르 제거가? 네, 저는 그 시나르 제거 상황이 사실은 지금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휴전에 아주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분위기로 끌고 가면 미국 민주당이 좀 유리해질 수 있지만 그래서 해리스 그 얘기를 했었을 네. 가능성이 크고. 네, 이제 뭐 협상 정말 우리 진행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하마스의 수장이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대리 세력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여전히 가자나 레바논을 지금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은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미국 내 그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학살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이 멈추지 않는 한 시나르가 죽었다는 게 그 유권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저는 그 모습을 끊임없이 이제 뭐 실질적으로 보여주면서 심리전을 하려는 모습이 약간 거부감을 더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재빨리 휴전 쪽으로 끌고 가서 프레임 전환을 휴전이 휴전으로.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 상황 그대로가 그렇게 유리할지는 모르겠네요. 네, 근데 이제 아마도 물밑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네타냐후, 이제 너의 공은 너무 많이 세워졌어. 네. 시나르까지 제거를 했으니까.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명분은 되었으니까 빨리 휴전을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만약 이란 측에서도 그거를 동의를 하면은 휴전 프레임이 얼마나 빨리 잡히느냐에 아하. 따라서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굉장히 유리하다. 상황이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 평화 유지군이 유니필.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한테 공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거 이스라엘은 이제 아니라 그러고. 아니 지금 이거 주장이 엇갈린 건데요. 누구 말이 맞아요? 예, 일단은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이제 물론 다음엔 이스라엘 나와서 이건 우발이라고 했었는데 거기 있는 이제 스리랑카 측의 말을 빌리자면 네. 이스라엘 군이 동보를 했대. 우리 지금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좀 비키라고. 그분들도 싫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거기 이제 전망대를 발표를 했어요. 네. 포로. 네, 포로. 거기서 이제 그 스리랑카 군 2명이 이제 피해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유니필에서 제일 지금 딴지를 걸고 이스라엘이랑 맞짱을 까는 나라는 지금 아일랜드이거든요. 아일랜드가 그렇죠. 왜요? 예, 아일랜드가 지금 또 정권이 그런 정권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일랜드가 그렇게 딴지를 거니까 이 트럼프 때 트럼프의 중동 자문이었던 사람이 매튜 뭐였는지 성씨가 까먹는데 그분이 그걸 보고 이 말했어요. 이스라엘에 빨리 그 아일랜드 군 위에다가 나팔 복단을 뿌려야 되고 아하. 아일랜드 여성들을 납치하고 성폭행을 해야지 이 아일랜드가 정신 차릴 거다. 이런 말까지 말을 그렇게 했는데 해요. 바장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람이 자기 트위터 계정을 없애버렸거든요. 하여튼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다음에 와서 대포가 와서 그 문을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상처를 받은 사람이 7명인데 네. 그 바장이 너무 크고 국제적인 비난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나타냐후 정부는 지난주 나와서 이거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아하.
여기서 모든 이제 군인들한테 너무너무 사과하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는 좀 위험한데 안전을 위해서 좀 약간 거기를 절사하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하고 네. 마무리 시켰어요. 아니 그 뉘앙스를 그렇게 네타냐후 친화적으로 얘기해주지 말아요. 네타냐후 좋게 얘기하는 예. 거예요. 아니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게 기자 발표회를 봤거든요. 그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유엔 사무총장이 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비판만 한다는 이유로 지난 2일에 입국 외교상 금지 명령을 예, 했잖아요. 기피 인물로 지정을 네. 해가지고 이국 금지까지 시켜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 우리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욕이라도 해봐. 가만히 유엔이고 내버리지 뭐고 다 않을까요? 공격해 버린다 이런 당연하죠. 느낌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야 니들 나라가 유엔의 승인으로 건국된 나라야. 그거 잊지 마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야? 우리가 독립 투사들의 피로 만든 나라인데 니들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그쪽의 독립 투사들만 피를 흘린 게 아니고요. 팔레스타인 독립 투사들도 지금까지 피를 똑같죠. 엄청 흘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어제 또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또 유니필 안에는 이 병화 유지국 안에 중국 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 군부대 뒤에서 헤즈볼라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하는 거 뭐냐면 야 이거 봐봐. 그럼 우리 어쩌라고? 아니 그러면 중국 부대를 줘 우리는 몰아야지. 아하.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너네들도 헤즈볼라처럼 그 뒤에서 발사하면 되는데 왜 굳이 몰아야 되는지. 그렇죠. 뭐 헤즈볼라 가서 지금 중국 군으로 멀진 않잖아요. 그 뒤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럼 그 뒤에서 발사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건방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민간인과 유엔 평화유지군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공격을 하는 거고 그러니 이참에 니들도 거기서 좀 철수를 해라고 그 이야기를 말이죠. 하는 예, 거죠. 그 말이죠. 예. 결국 이스라엘은 결국 이란도 혹시나 보복 표적하겠다 뭐 이런 걸로 지금 밝혔는 것 같은데 표적 지금 공격 대상 정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미국이 뭐 그 정도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면 있죠.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가능성 하겠죠. 확실한 겁니까? 네, 할 하겠죠. 거예요, 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죠. 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의 이란 제보복이 이 전쟁을 더 확대시킬 만한 제보복인지 아니면 그 지난 그 4월에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예, 지난 아. 4월처럼 마무리시킬 만한 제보복인지가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느 정도 개입돼 있는 겁니까? 뭐 무기 지원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무기 지원을 못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못 하는 게 미국이라니까요. 그걸 못하네, 유태인들이 절대 많은.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야, 참 아 미국도 근데 입장이 이번에 곤란하네. 협박을 했어요 미국이. 네. 30일 안에는 그 가자 지구에다가 인도적 지원 안 들어가면 우리는 그 군사적인 끊겠다. 무기를 끊겠다고 했는데 뭐 봅시다. 아유 그거 할 수 없고요. 지금 2주 넘게 가자 지구를 굶겨 죽이게 하고 있거든요. 네. 구호 물자 안 들여보내고 있어요. 그 안에서 야 니들 다 굶어 죽어라. 그러니까 명목은 그거죠. 하마스 대원 굶겨 죽이기인데 그 안에 지금 난민들이 많은 200만 난민들이. 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까지 같이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엔 입장에서 계속 이제 비판 성명 내니까 미국이 마지못해서 야 구호 물품이라도 들어가게 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우리 무기 지원 안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무서워라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라고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고 이거 뭐 어떻게 해결될지도 모르는데 최근에 또 이란 그 친이란 후티 반군 기지한 지하 무기고인가요? B2 폭격기가 미국의 그 전략 폭격기죠. 요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저거 우리가 아주 무서운 아니 그거 폭격기 아닌가요? 이 기사를 제가 이스라엘 언론에서 봤는데 아. 밑에 있는 댓글이 이거예요. 이 미국 놈들이 이때까지 왜 안 썼어? 아, 이걸 그렇게- 왜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써요? 그렇게 했다고요? 네. 예. 이스라엘에서 예. 네. 알겠습니다. 저 그 B2 전략 폭격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뭐 검은 가오리라는 별명이 붙어 네. 있잖아요. 이게 한번 뜨면은 굉장히 좀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저 하는데 레드 잡히지도 않고요. 예, 스텔스니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쟤를 한번 움직일 때마다 기본적으로 관리 비용도 엄청나게 듭니다만 네. 움직일 때마다 돈덩어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예.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그 지하 60m까지 벙커버스터 폭탄 이용해가지고 예멘 후티 그 무기 저장고를 지금 파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어쨌든 정리정돈에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끝까지 개입을 안 하려는 주의였어요. 직접적으로는 안 한다였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씩 직접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은 미국으로서 썩 달갑지는 않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직접 개입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틀지 않았나. 그러나 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가 사드도 줄게, 그거 운용할 미군도 파견해 줄게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달래고 있잖아요. 네. 중동의 확전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글쎄요, 이게 확전을 막을지 아니면 더 화를 돋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켜보기로 하고 북한 이야기를 자꾸 오늘 북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북한 얘기 좀 뭐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하기 전에 지난 15일 날 그 평론가님, 네. 북한이 경의선, 동해선 그 연결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 폭발했거든요. 네. 요것도 외신들이 상당히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는 한국 정부하고 이제 통일 안 한다. 그러니까 부질없는 동족 의식 따위에는 이제 연연하지 않겠다. 적대 국가. 네. 네. 딱 그렇게 표방을 했죠. 그리고 이 육로상의 그 길 자체를 끊어버린다라는 게 심리적, 물리적으로도 완전히 끊어내겠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 쪽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북한을 자극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북한은 끌려 들어올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북한이 끌려 들어와 가지고 이 정권에 유리한 모양새를 만들어 줄 상황도 아니고요. 북한 내부적으로 지금 러시아 쪽에 북한이 줄 수 있는 거는 재래식 무기하고 그다음에 군사 정도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남측과 어떤 국지전을 벌인다거나 또는 갈등이 유발되는 걸 북한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북한도 트럼프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트럼프 들어오면은 한국 딱 제껴버리고 미국하고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전략적 인내로 들어가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혹시라도 남측에서 이제 뭐 지상군을 투입을 시킨다거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좀 약간 본인을 요새화시킨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지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북한은 러시아와 계속해서 밀착을 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조금만 기다리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지금 상황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선하고도 관계가 있기도 하고요. 네. 지금 좀 전에 말씀을 좀 하셨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언론이긴 합니다. 북한 군인들이 전장터에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10,000명을 지금 러시아에 북한 군인이 가 있다. 무기는 이제 증거가 사실 있었죠. 뭐 포탄이라든지 이런 거는. 근데 증거보다는 와서 이제 푸틴한테 제작 발표를 했잖아요. 했죠. 우리한테 이런 거 있다. 어때 보면 알파고 보시기에 이게 정말 맞을까요? 사실일까요? 이거는 모든 외신에서 나왔는데 네. 저는 이것이 사실은 왜 이때까지 지연됐는지가 물음표예요. 왜 안 나왔는지. 왜 안 나왔을까? 네. 얼굴이 딱 구별이 가요. 러시아 네. 사람하고 북한 사람하고. 아니 누가 봐도 알 거 아니에요. 러시아 안에는 이제 가장 이렇게 동양인 같이 생긴 그래도 민족들도 달라요. 있어요. 딱 구별이 가는데. 예. 딱 보면 알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생겼으니까. 예. 예, 제가 제 눈엔 그래 보여서. 예. 어쨌든 야 이게 정말일까요? 뭐 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우크라이나 매체 보도라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네. 지금 러시아가 사실 자국 내에서 대놓고 그 장병을 모집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수 인종들 중심으로 들어오면은 니들한테 월급도 많이 줄 거고 니들의 대우가 굉장히 달라질 거야라는 식으로 모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저는 북한이 몇 명을 보냈는지 자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뭐 들어오는 그 북한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크루스크주라고 하죠. 지금 젤렌스키가 우리가 러시아 본토 먹었어요 하는 그 주가 크루스크 주거든요. 네. 근데 그 주에서 지금 러시아 병력이 제대로 방어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체첸공화국 네. 아우마트라는 특별 부대 들어가 있거든요. 네, 들어가 있고 벌써 이제 점령된 땅의 반은 되찾았다, 탈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북한군 있겠죠, 저는. 있을 근데 수 있다. 예. 푸틴도 전략적 인내의 시간이에요. 트럼프만 들어오면 푸틴은 승리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트럼프만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트럼프.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무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병력은 계속해서 필요하고 투입은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국 내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군인을 조달을 하는데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북한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계속 얘기했지만 나올 때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선 얘기했습니다. 짚어봐야 되겠죠. 우리 항상 끝날 땐 트럼프 대선 얘기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측도 해주세요. 지금 상황. 아니야, 지금 예측할 만한 변수도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졌어요. 네, 진짜. 저는 정보가 있으면 정말. 얘기하지 정보 없을 때 얘기를 안 해요. 정말 아 역시 기자. 기자요, 기자. 네, 기자. 이름을 깔고 네. 활동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저 마스크를 깔고 뭐 이렇게 유튜브에 내가 출연했었으면 막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 문제가 네. 벌써 2기 행정부 내가 구성을 짜고 들어온 거에서 안 되는 사람, 되는 사람. 뭔가 이긴다 이제 확신을 하는 겁니까 아니 벌써? 근데 이거는 아마 이제 해리스 측도 벌써 짜놨을 아, 거예요. 짜놨습니까? 예. 근데 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 2기 행정부 짜놨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트럼프가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당시에는 본인조차도 내가 대통령이 될 줄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을 꾸려야 될지 몰랐어요. 그리고 트럼프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서 막 추천받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딱 앉혀놨는데 결국 이들이 그러니까 왜 미국은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에 따라 정책적 차이가 크기보다는 사실은 미국 기득권층에서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대표적인 조직이 미국 외교협회 같은 곳이란 네.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트럼프가 본인의 최고 성과였던 북미 정상회담을 망친 게 그 미국 외교협회 출신들의 그렇죠. 그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는 그 이후에 자기 임기가 끝나고 나서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 내각에 있었던 사람들, 자기와 함께 행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엄청 까는 회고록 많이 냈잖아요. 그때부터 이를 갈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 철저하게 트럼프 충성파들로만 구성을 할 거야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지금 그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의 장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벤스 부통령 후보도 장남이 추천을 했다는 거고요. 지금 그 장남이 그 앞에 서가지고 모든 내각 구성을 거의 다 마쳤다. 그래서 트럼프가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내가 딱 하루만 독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 당선되면 한국이 ATM기고 돈을 쓱쓱쓱 뽑아내야 된다는 네, 말이 있던데 지금 현금 일출기다 그 방위비 몇 조 $13조.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도 아직도 한국인들 중에서 야 트럼프 제발 당선돼야 돼 우리는 트럼프를 기다리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뭐 그때 좀 대신 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분들이요? 그분들이요? 아이 자, 트럼프가 우리 세금 얼마 없어요. 지금 없어요. 13조, 14조 매우 큰 돈인데 그 없는 돈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없는 돈인데도 윤석열 정권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뿌리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체크해 보십시오. 예. 자, 트럼프가 된다면 우리 정부는 뭐 어떻게 이거 좀 자꾸 우리 트럼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알파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당선되면 우리 정부에다 그렇게 카드를 꽂아주고 돈을 뽑겠죠 뭐요. 또 그런데 해리스가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제 최근에 와서 여건이 인터뷰가 그렇지 또 않고. 잘못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지도가 좀 살짝 떨어졌는데 네. 근데 이제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모르죠. 중동에 따라 다르니까 지금 네.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중동에서 이게 확전이 되냐 좀 멈추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미국 국민들이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리고 지금 왜 SS 비밀 경호국에서 그 이제 제대로 트럼프를 보호하지 못해서 보고서 냈다면서요? 네,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 내용이 뭐냐면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네. 내용이 나왔거든요. 독립기구 외부 독립기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심각한데 음흠. 또 다시 이런 일 발생할 수 있어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암살 테러.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렇지, 모르기 모른다. 우리 때문에. 알파고 항상 하는 얘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네. 트럼프 앞에서는 그 얘기 했잖아요. 네. 두 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저는 그 이 조사 보고서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트럼프 당선되면 무슨 일들이 벌어질 건지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놈들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수 제대로 하겠죠. 네. 제일 먼저 그 복수부터 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계와 K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진평론가 알파고 기자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